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본이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죠. 네. 네. 지난달 30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G7은 낡은 체제라면서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대해서 G7을 확대하는 구상을 밝힌 데 이어서 지난 1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초청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올해 의장국이 미국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달 예정돼 있던 정상회의가 9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교토통신은 곧바로 일본이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외교적 입장이 G7과 다르다. 한국의 참가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어제 NHK 방송에 출연해서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전체의 콘센서스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이겁니다. 뭐 단순한 초청국 형태라면 모를까 G7이 확대돼서 G11 또는 G12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여기에 한국이 정예 멤버로 참여하는 것은 싫다라는 건데요. 네. 이는 아시아 유일의 G7 참여국이라는 위상을 고수하고 또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은 사실 정부와 언론이 마찬가지인데 네네. 산케이 신문도 또 억지 주장을 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익히 유명한 극우 언론이죠. 예. 자,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유네스코에 일본 측이 세계유산위원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심각한 역사 왜곡을 행한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죠. 이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이 어제 한국 역사 왜곡 그만두라는 사설을 게재를 한 겁니다. 네. 이 신문은 이 사설에서 이 당시 노동자 중 한반도 출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측 주장과 같은 강제 노역이 아니라면서 임금 지급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 동원에 지나지 않으며 이 내지인 일본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이미지 실추를 노리는 한국의 자세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될 때 이 한국 측에 양보해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만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일본 정부의 잘못이라면서 이 지나친 배려는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이 전형적인 일본 극우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한국 측에 처음부터 그렇게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측은 계속해서 강제 노동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네, 사실 이건 이미 국제노동기구가 불법 노동이라고 판단을 내린 부분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산케이 신문 제가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거기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요. 네. 설사 임금을 주고 노동을 시키더라도 정확한 노동 환경, 노동 조건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위반이 되면은 사실은 그건 강제 노동이라고 할 수 있고 노동 착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군함도에 끌려간 한반도 노동자들은 반드시 노동 착취를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자, 근데 국제노동기구가 1999년 3월에 이미 이거는 불법 노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에 설립돼서 현재 187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유엔 산하의 전문 기관인데요. 1999년 3월에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이 뭘 의미하냐면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국제노동기구의 29호 협약에 금지된다. 그러니까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게다가 또 이 동원된 피해자 개인의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의 지불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측이 계속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건 끝났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측에서도 사실 강제 노동을 인정하는 발언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구남도 등 조선인 징용 현장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토군이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일본 정부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측의 태도가 과연 언제 바뀔지 참 보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 건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이런 네네. 태도들을 보면. 자,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주권 반환 기념 집회가 금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권 반환 기념 집회는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이 반환된 이후 매년 개최된 집회인데요. 주로 홍콩 제야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끌어온 그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홍콩 경찰은 이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제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신청한 7월 1일 주권 반환 기념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 불안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이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한 후에 홍콩 정부 청사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던 민간인권전선은 이에 대해서 홍콩 공공집회 행진상소위원회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실 홍콩에서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 시위 그리고 6월 4일天安門 민주화 시위 기념 집회 등 연례적으로 허용돼 오던 각종 시위들이 잇따라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민간인권전선의 지미샴 대표는 경찰이 집회의 권리를 계속 억압하는 것은 홍콩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홍콩 보안법 시행 후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강경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반발이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집회를 강행하자는 의견이 SNS상에서 번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한편 지난달 중국 전국인민 대표 대회에서 통과된 홍콩 보안법은 이 내일 안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홍콩 상황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끝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달 만에 다시 TF가 가동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사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안정권으로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봉쇄를 해제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최근 사흘 연속 하루 4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누적 확진자가 25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가동 방침에 적극 호응해서 각종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했던 주들에서 특히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가 지난 26일 이 2달 만에 언론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하는 식으로 재개를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브리핑이 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섣부른 경제 정상화를 반대했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브리핑에서 무증상 환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 해변을 폐쇄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술집 영업을 당시 중단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셧다운 재개라든지 자택 대피령 부활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